넣고. 그러니까 어딘지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5번을 보면 지금 메테인, 암모니아 뭘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딱 봤어. 그럼 메테인 같은 경우 CH4니까 목성 물질이죠. 네. 끓는 점이 좀 낮겠네. 그렇겠네. 끓는 점 마이너스 얼마야? 160. 녹는 점이고. 아. 끓는 점 마이너스 161도씨죠. 암모니아, NH3야. 분자량 17인데 얘네 분자량 비교해봐. 똑같죠? 메테인 16, NH3 17, 물? 18. 오케이. 비슷비슷하죠? 똑같은 거죠, 거의. 그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끓는 점이 봐봐. 메테인보다 훨씬 높죠? 네. 근데 물은 저는 더 훨씬 높죠?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니? 수소 결합 물질인데 암모니아는 NH3에서 107도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의 합력. 오케이? 왜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 가지나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2.1, 3.0이니까 얼마의 힘의 차이로 끌어당기는 거야? 0.9. 0.9의 힘의 차이로 끌어당기는데 그게 3개의 107도 합력. 자, 물리 삼력 구하는 거 배웠죠? 몰라요? 물리 자, 뭐요? 물리에서 합력 구하는 거 배웠죠? 평행사변형. 그렇죠. 근데 그럼 그걸 여기- 3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럼 3차원이랑 2차원이랑 한번 구하고 또 가면 되지. 뭘 상관이야. 천천히. 지나가는 저렇게 뭐야? 자, 이게 3.5잖아요. 그럼 얘네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1.4 차이가 나죠. 그럼 이거 104.5도. 그럼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더 커질 거고 힘이 더 세니까 합력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 물은 몇 도신 거야? 100도시고요.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영하 33도네요. 어머. 그럼 결국은 둘 다 수소결합 물질이지만 수소결합력이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은 두 가지 당연하죠. 암모니아랑 물이랑. 물은 암모니아보다 분자 사이에 작용할 힘이 커야죠. 왜? 끓는 점이 어떠니까? 더 높으니까. 우린 다른 거 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끓는 점이 분자 간의 인력을 결정짓는 가장 결론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 디귿번. 물의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 높은 까닭은 수소결합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 질문한 거야 이거? 니은. 헷갈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수소 결합 분자 간의 인력 할 때 인력이 클수록 그만큼 끓는 점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액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끓는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을 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셀수록 이것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력이 클수록 맞아요. 끓는 점도 어떻다고요?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도 높다라는 거죠. 지금 숙제 안 해서 지금 그런 반응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회 숙제 안 했어요. 우리 자. 엄마 영상 안 봐. 에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이거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뭐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물이죠. 근데 그 70% 면적뿐만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양의 물들이 있죠. 무서워요. 무섭죠. 자, 그러면 거기 빠지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너네 봐봐. 왜 지구의 기온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니? 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열량 Q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그럼 델타 T는 결국 뭐야? CM분의 Q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구는 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작아? 선생님. 어이. 근데 그 빙하기에는 온도가 에이씨, 잠시. 자, 왜 이렇게 지구는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럼 지구의 C 곱하기 M이 어떻기 때문이야? 크기 때문이죠. 그럼 C 곱하기 M이 큰 거는 일단 물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C 곱하기 M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열용량. 굿자. 지구의 열용량이 어떻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열용량과 연결 지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이 뭐예요? 물이죠. 이런 분들. 맞다 선생님. 네. 그래 진짜 빼먹은 거기 노래방 시설도 있고. 아이고 그만. 노래방. 안돼 그만. 자 그다음 닌텐도도 있어요. 와.
자, 6번은 안 됐나요? 네?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표면장력이 달라서 야, 수는 졸라 땡굴하죠. 절대. 물 좀 동그랗네요. 에탄올 이렇게 됐죠. 그러면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죠. 그럼 그들끼리 뭉치려고 해서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표면 잔울력. 오케이. 그럼 표면 정력이 가장 크다는 걸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니? 바로 그들의 동그란 정도죠. 근데 여러분, 너네 이거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동그란 정도는 수온을 봐봐. 엄청 동그래요. 수온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 엄청 동그랗죠? 표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표면이. 그러면 이게 동그랗다 안 동그랗다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이 구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가장 동그란 건 바로 뭐니? 이거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물론 다 알 수 있죠. 그럼 이처럼 액체의 종류에 따라 액체 방울의 모양이 다른 까닭을 서술하고 한다면 액체마다 액체 간에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수은보다 더 동그란 것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물과 에탄올은 분자죠. 분자죠. 그러면 지금 니네들이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게 있냐면 화학원에서 화학결합을 배웠단 말이야. 그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는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이란 말이죠. 그럼 원자 간의 결합은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함께 그 안에 분자 간의 결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분자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분자가 무슨 분자라고 그랬어? 나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거야? 약하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거야? 강하기 때문에 나뉘어진 거야? 약하기 때문에 나눠진 거야? 강하기 때문에. 지랄하네. 야, 지금 너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딱 좋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 간의 인력은 기본적으로 약한 걸 설명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떤 힘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약한 힘이야. 그런데 우리 수소결합 계속 얘기하면서 강한 힘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너네 내가 시험 볼 때 수소결합을 그냥 강한 힘이라고 그래? 비교적 강한 힘이라고 그래? 비교적. 그럼요. 절대로 원자 간의 결합인 화학결합인 금이공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질문. 수온보다 표면 장력이 더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런데 지금 수온이라고 하는 건 액체 금속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액체 상태.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요. 상온에서 수은, 금속 중에 수은밖에 없죠. 나머지 이온 결합은 100% 고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체는 표면 장력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금속 중에 상온에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액체인 게 바로 뭐밖에 없어? 수은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은보다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상온에서 우리 모든 걸 그만 상온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수은보다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봐봐. 수은끼리 당기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죠. 그럼 수은에다가 공기를 녹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이제 수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이거 이제 실제로 기압재는 방법입니다. 우리 뒤에 나옵니다. 여기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서 여기다 엎어놓았어. 그러면 수은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 이거 실험 되게 중요한 실험이야. 요렇게 해서 고무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기체를 넣었어요. 여기서 기체를 불어 넣으면 이렇게 뽕골 나오겠죠. 그럼 이 기체는 절대로 이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기체는 수은은 밀도가 13.6이니까 수은보다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위쪽에 어떻게 하는 거야? 기포가 모이면서 수은을 밀어내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수은의 이 기체의 기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수은이 아니라 물이야. 그럼 물이면 물에는 녹는 기체도 있죠. 물에 녹는 기체 똑같은 no. CO2 그렇지 암모니아 녹죠. CO2는 여러분 우리 용해성은 유유상종이죠.
그게 무슨 뜻이야?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은 무극성에 높죠. 그럼 CO2는 얘는 대칭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극성 분자잖아. 그럼 CO2는 물에 녹긴 녹겠죠. 안 녹는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녹는다죠. 그럼 녹냐 안 녹냐로 따지면 CO2는 안 녹는 축에 속하는 거야. 그럼 너 탄산수 얘기했죠. 그럼 탄산을 만들 땐 이산화탄소가 너 왜 자꾸 멍 때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않으니까 탄산을 녹이려면 거기에 녹도록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서 녹이는 겁니다. 탄산음력은 압력을 가해서 녹인 거야. 그러니까 병뚜껑 막아놨죠? 그래서 걔땅 어떻게 돼? 펑! 튕겨져 올라오죠? 그래서 녹아있던 CO2 가스가 쭉 올라오죠. 왜? 압력이 사라졌으니까. 오케이? 자, 이산화탄소 기체는 물에 잘 안 녹는 기체입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니까? 무극성. 물질이니까 안 녹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공기 중에는 O2도 무극성 분자잖아. 그럼 걔도 물에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당연히 안 녹죠. 야, 비 왔는데 물에 막 산소기제 녹아 들어갔어. 그리고 비 온 다음날 다 뒤져버리는 거야? 네. 아, 넌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 봐봐. 공기 중에는 질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은 비가 와도 녹는다는 거야, 안 녹는다는 거야? 그런데 녹긴 녹아요. 얼만큼? 쬐끔. 그런데 비교해볼까? 자, 이제 이게 분산력이야. 이게 너네 응용하는 거 배운 걸.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는요. 그럼 누가 물에 더 잘 녹을까? 지금 오늘 시험 안 봤어? 자, 오늘 시험 봐야 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야? 분산력은 전자의 편극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며 거시력으로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 분자량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럼 전자의 편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번 분자량. 그리고 미시적으로 2번 뭐가 들어가는 거야? 표면 그렇지. 그럼 봐봐. 표면적 유도가 훨씬 더 커. CO2 그럼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녹아. 둘 다 안 녹지만 그나마 비교를 한다면 얘 코딱지만큼 녹고 얘는 현준이 똥만큼 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많이 녹네요. 이거에 비해서 많이 녹죠. 오케이? 똥 많이 싸.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 새끼야. 안 궁금해. 나도 안 궁금해.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기는 녹죠. 조금. 그거를 잘 녹는다 그러면 안 되죠. 되나요 여러분? 그럼 산소 기체도 실제로는 압력 가하면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면 질소 기체도 물에 녹아요. N2도. 그럼 N2가 물에 녹죠? 뭐가 가해지면? 압력이 가해지면. 또 우리 배운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물 10.336m는 몇 기압이야? 볼 일기압. 10.336. 1기압이죠. 1기압. 네? 그럼 물 10m 속에 들어가면 지금 물 밖에 있죠? 우리 기압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왜? 중학교 문제? 왜 못 느끼죠? 안에서도 기억이 잘 나요. 우리 몸 내부에서도 너네들의 배에 있는 지방들이 밖으로 미는 힘이 몇 기압이라는 거야? 1기압. 그럼 바깥쪽에서 미는 힘도 1기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껴. 그런데 물속에 10m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기압이 1기압이죠. 그럼 20m 들어가면 2기압 느끼죠. 30m 들어가면 3기압 느끼죠. 그럼 30m까지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숨을 쉬어. 이제 산소통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산소통 안에 질소기체 들어있다? 그럼 질소기체를 흡입을 했어. 질소기체를 넣어요. 산소통 안에 산소기체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기 산소만 들어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산소 좀. 너네 산소통이라는 건 산소만 있다는 게 아니야. 공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소기체가 바닷물의 압력 때문에 어디에 녹아? 혈액에 녹아요. 원래는 녹지 않거든요. 혈액에 녹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다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해. 잠수병. 굿잡! 잠수병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혈액에 이렇게 녹는다는 표현은요. N2, P. N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이 N2와 N2가 뭉칩니다. 그게 안 녹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렇게 기포가 생긴 건 안 녹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바로 뭐야? 얘네들은 혈액이 흘러가잖아. 그럼 우리 모세혈관에 가면 이 기포가 여기를 탁 막아버리는 거야. 마감. 그럼 모세혈관 쪽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죽.
없죠. 빠밤. 그래서 이런 말단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돼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죽는다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거잖아. 이 여기가 마비가 되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들어가서 잡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그런 경우 엄청 이렇게 다리 절고 다니는 사람들, 팔 이렇게 절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게 잠수병.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올라와서 쉬고, 올라와서 쉬고, 올라오다 쉬고, 올라오다 쉬고 한꺼번에 올라오면 기포방울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잠수병. 근데 뇌에도 모세혈관 있잖아요. 그러면 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뇌가 병신 되겠죠. 네가 해봐. 자. 눈치로. 그 다음에 또 다 됐나요 여러분? 재밌다. 8번이요. 자 8번 봅시다. 물 문제의 수소 결합을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수소 결합. 비밀표기 끝. 그러면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어머 밀도잖아. 밀도. 자 그다음 니은 뭐 플리페 매칭 미스기. 표면 장력이다. 그 다음 L축반의 일교차가 희연집의 해안지방보다 크다. 비열이구나.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입까지 올라간다.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물의 응집력 하나 들어가죠. 여러분 너네 봐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아이고 이것도 우리 또 압력. 미안해요 그림은 네. 거시기하네요. 뭐예요? 나무예요. 뭐예요? 우리 뿌리에서 나무예요. 나무 물건이 이렇게 졸라 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제 내가 무슨 프로를 봤는데 우리 지금 지구에서 가장 긴 나무가 뭐 90 몇 미터래요. 높은 나무가. 그럼 도대체 이게 90 몇 미터면 여기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압력. 그거를 설명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네 가지.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네. 즉, 일단 증산작용. 첫 번째. 그렇지. 여기서 물방울이 하나 날아가죠. 증산작용을 하잖아? 그럼 그 밑에 있던 물방울이 뭐라고? 나도 같이 가! 그걸 우리 물끼리에 뭐라고 그래? 응집력. 그럼 물끼리 응집력이라는 건 물 간의 인력이죠. 그럼 물 간의 인력은 당연히 무슨 결합이야? 수소 결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벽 타고 올라가는 거. 벽 타고 올라가는 거 모세관 현상이죠. 그럼 역시 모세관 현상도 부착력하고 응집력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응집력이 큰 거 수소 결합.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지. 삼투압. 삼투압 때문에 뿌리에 압력이 생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뿌리압. 압력도 맞았다. 네네네. 뿌리압. 또는 근압. 또는 삼투압. 뿌리의 삼투압.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뿌리 근자.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도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수소 결합 모세관 현상. 그러니까 비밀표기끌 이렇게 되죠. 4개 다 답이요. 4개 다 답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됐나 여러분?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너 꺼져 이 새끼야. 어서 지각한 주제 또 쉬는 시간까지 따지고 지랄이야. 무구무구 하고 싶다. 음료수. 안 먹고 싶어. 뭐캔디. 지랄들이야. 자석? 자, 배터리 아니었어? 그 다음에 아니요 요즘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 여러분 액체 파트에서 또 엄청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막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겁나 중요한 것도 하나 합니다. 자 58쪽 보십시오. 58조. 핑크는요. 얘네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써놔가지고 우리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얘는 저는 왜 안 와요? 이거는 왜 궁금한데? 강동인이랑 데이트하러 가서. 자 23쪽 핑크 23쪽 봅시다. 아니 이미 들렸어. 전시가 말한 거야. 왜 송문호 강동인 좋아하잖아. 진짜? 전시가 성훈호 강동인 좋아하는데 성훈호 어머니 들으시냐? 설마. 동인이가 누구니? 동인이가 뭐하는 애니? 자 증기 압력 잘라줄까? 네? 잘라줄까? 전시를 잘라줘요. 근데 그 상관없는 게 강동인이 뭐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야. 전시를 잘라주세요. 자 동일이 괜찮죠? 맞아 동인 착해요. 자 핑크북 23쪽 보세요. 책이 되고. 네 핑크북이에요. 뺑크.
핑크북은 23쪽이고요. 완자는 58쪽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책 순서가 살짝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요? 이거 완자. 이게 많이. 자,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증기 압력. 그런데 나 이거 설명해서 뒤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다 설명해 버릴 겁니다. 아, 진짜. 쉬는 시간 5분만 일단 닥치시고요. 조금만. 자, 지금 여기 쓰지 뭐가 나오냐면 증기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증기압력이 질문. 그만. 증기압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단원으로 화학 1에서 다뤘습니다. 민성아, 동적 평형이 뭐예요? 화학 원에서 다릅니다. 정답. 민성아, 동적 평형이 뭐예요? 아니요. 민성이 자꾸 멍 때리는데요? 네. 왜 자꾸 멍 때리죠? 몰라요. 자, 이런 비커 안에다가 물을 넣어놨어. 워터.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내비두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병신 같은 실험이고요. 뚜껑을 닫아볼까요? 그리고 나서 닫자마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떨어져 나가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 증발. 수증기가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증발이라고 말합니다. 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쪽에 이제 수증기 개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수증기는 기체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움직이다 보면 이 친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다시 퐁당하고 아유 힘들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다시 응축. 물로 변하는 현상을 곧잘 응축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 응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이런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뚜껑을 닫고 맨 처음에는 증발하는 화살표를 내가 3개로 그렸단 말이죠. 어머. 그럼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 그렇죠. 헉, 뭐야? 아니 그러면 증발 속도는 화살표 몇 개입니까? 3개.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응축 속도는 화살표 하나네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 어머, 알짜 증발량은 당연히 그럼 증발하는 게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수증기 개수가 많아지겠네요. 네.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나 또 들어갈 거야. 또 들어가겠죠. 그럼 증발 속도는 자 화살표 안 건드렸죠? 조금 이따 설명할 거 왜 그런지. 그럼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 응축 속도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여기 또 수증기가 늘어나서 나도 또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타진다.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네. 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동적 평형. 여기까지 화학 1에서 다뤘죠. 다시 한번 동적 평형이란 서로 상반된 두 변화의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빠방. 아니 그럼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봐봐. 당연히 이 공간 안에 기체 수증기겠죠? 수증기 개수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합니다. 변해. 안 변해. 자 증발되는 개수랑 응결되는 개수가 같으니까 이건 마치 내가 버스로 설명을 하죠. 정류장마다 버스가 섰는데 앞에서 2명 타면 뒤에서 2명 내리고 앞에 2명 타면 뒤에서 2명 내려. 그럼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개수는 바뀔지 몰라도 영수. 사람의 종류는 바뀔지 몰라도 사람의 개수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적 평형일 때 그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증기야. 그러니까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증기압력.
그런데 증기압력은 증발된 기체잖아요. 아무 때나 재는 게 아니라고요. 증기압력은 꼭 언제 재는 거라고요? 동적 평형일 때. 여기 까먹으면 안 돼. 자, 동적 평형일 때 우와.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압력. 어머. 아니 그런데 되게 웃긴다. 아니 선생님 여기 보면 응결속도 변하는 건 그래요. 여기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이해돼요. 그럼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증발속도는 왜 안 변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증발속도는요 온도. 속도의 개념이죠.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증발속도란 액체의 어디에서 표면에서죠. 그런데 이거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거니? 단위 면적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속도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시간 들어가겠죠? 단위 시간 동안 어떻게 한 거? 증발된 분자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머 선생님 그럼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커지나요? 노노노노노. 면적이 커지면 증발된 개수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단위 면적당 증발된 개수는 어떻다는 거야? 같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러면 이 증발 속도는 언제 크죠?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이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니? 우리가 바로 했던 거.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증발 속도는 증발되는 분자의 개수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아, 많아져요. 인력이 약하면 증발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볼 줘야 합니다. 다시 해? 당기는 힘이 약하면 잘 날라가 못 날라가? 잘 날라가요. 네. 나 이제 이게 우리 초딩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자,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그만큼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늘어난다. 아니, 그럼요. 빨라진다. 네, 빨라지죠. 그럼 또 하나. 아니, 그럼 도대체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데? 온도. 요게 오늘의 포인트. 그렇죠. 1번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간 인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압력.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지려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소결함.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 간의 인력을 바꾸게 만들려면 달라지게 만들려면 뭐가? 액체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액체의 종류, 2번 온도. 3번. 없어요. 자 1번 액체의 종류, 2번 온도. 3번.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됐나 여러분? 아니 그럼 뭐야? 증발 속도가 크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온도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T1 초록색으로 T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가 초록색 T1이에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걸 해볼까요? 여러분 처음 요 시점에서는 증발하는 건 이만큼이고 응결하는 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 알짜 증발량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요만큼이 알짜 증발량이 되겠죠. 이 시점에서는 요만큼이 알짜 증발량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시점에서 알짜 증발량을 더하게 한다면 여기 공간에 증발된 총 분자의 개수를 얻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뭐야? 여기 초록색의 그래프의 면적은 무엇에 비례하는 거야? 알짜 증발량에 비례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증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럼 P 곱하기 V는 PV는 nRT에서 당연히 n이 많아지면 P도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증기 압력도 어떨 수밖에 없어. 늘어나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당연한 거 설명하는 거죠.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도를 높여보겠어요. 진짜예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요. 분자 간 인력이 작아지니까 증발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화살표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머 T2 그럼 T2 봐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는 거야.
그럼 T2는 점점 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조금 아까와 그래프의 면적을 비교해 볼까요? 어머나 훨씬 더 커지겠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 거니? 중요한 겁니다.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증기압력. 저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T1일 때, 낮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이 요만큼이었어. 높은 온도죠. 그랬더니 증기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어떤 액체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압력 곡선. 어머, 그럼 우리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 속도가 더 크다면서요? 네. 그럼 증발 속도가 크면 증기압력도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 이거 A물질인데 여기에다가 나 B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럴 거예요. B. B. 그러면 똑같은 온도인데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요? B. 안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AI. 자, 똑같은 온도인데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요? A. A가 더 크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 그럼 분자간 인력은 누가 더 커? B. 그럼요. 그럼 분자간 인력은 누가 더 커? B. 그럼 B가 더 크죠. 그래서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은데? A. 지랄하네. 김현준 또 나왔네. 김현준 또 나왔어. 나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아이, 못 들은 척 하기는 이 새끼 봐라, 진짜. 내려주세요. 자, 다시 여러분. 인력이 클수록 그만큼 끓는 점이 어떻다고요? 낮다. 나 높아요. 높아요. 현준아. 너 집에 가 이 새끼야. 아, 헷갈렸어 진짜로. 무슨 병신이야? 네. 너 씨. 너 씨. 오. 강력했어요. 지금이 더 올라시다. 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아니, 이 무슨 병신이야? 자, 어디 갔어? 아까 썼나? 지웠나? 네. 아, 진짜, 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인력과 끓는 점은 어떤 관계라고요? 비례.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은 어떻다고요? 없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왜 당연한 게 뭐 안 당연하게 느껴지지? 니네 때문에? 당연해. 자, 그렇다면 인력이 B가 더 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들의 끓는 점도 누가 더 높아야 돼? B가 더 높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우리 핑크 23쪽의 오른쪽 한번 보세요. 빙고. 지금 여기 증기압력 보니까 이제 뭐가 곡선. 나왔냐면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클로로포름, 에탄올, 물, 아세트산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물은 왜 삼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00도씨를 한번 보세요. 100도씨. 아이고 온도가 너무 높네. 자, 20도씨를 한번 봅시다. 20도씨. 20도씨를 보니까 증기압력이 가장 높은 게 누구예요? 클로로포. 그럼 클로로포름의 분자간 인력이 가장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아요. 작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런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거기 있는 4가지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클로로포름. 이 아닌 아세트산. 씨발 개새끼들 진짜. 아세트산. 그러면 그 그래프를 봤어. 봐봐. 끓는 점이 증기압력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클로로포름. 그러면 그거를 보아하니 한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친구는 누구예요? 잠깐만요. 아세트산.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 뺐지. 클로로. 근데 야, 이 발음이 어려워. 아니 그거 뭔 상관이 안 났어. 클로로포름. 클로로포름. 아니 무슨 마법 주문 같아. 자, 완자 59쪽에 클로로포름. 오른쪽 59쪽에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세요. 자, 그 그래프 4개를 봤어요. 잠깐만요. 그 그래프 4개를 봤어요. 증기압력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잠깐만. 다이에틸 에테르. 다이에틸 에테르